네, 안녕하세요. I'm Taylor Kim from Ivy Plan and Air Class, and this is SAT Evidence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d Strategies. 그래서 오늘 이제 SAT 본격적으로 1강을 나가볼 건데요. 이제 저번에 OT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1550, 1450이 그 나의 goal이라고 잡았을 때 이제 정확히 어떻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리딩에 대해서만 다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할게요. 리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52 question이 있죠. 그러면 요즘 past curves를 봤을 때 보통 46에서 요즘 47 정도를 이제 맞아야 그 750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5에서 한 6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리딩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딩 문제가 그래서 이제 vocabulary 문제가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비던스 문제가 1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general 문제, specific 문제, rhetoric 문제, 그 다음에 structure and relationship 문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OT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은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그 vocabulary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evidence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면은 다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스케일을 이용하면은 100% 다 풀리거든요. 예, 다 풀리고 general 문제 다 풀리고 그 다음에 rhetoric에서는 그 logical reasoning 같은 문제에서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다 그랬고 structure and relationship에서 2문제 정도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worst case scenario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맞으면은 이제 ideal해서 뭐 만점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요 specific에서 결정이 된다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SAT를 풀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You think that SAT, a lot of people think that SAT reading questions are true and false questions. 이게 true, false question이라고 생각을 해요. TOEFL은 true or false question이 맞아요. So as long as you know that if something is true or false, you're gonna get most of the questions right in TOEFL. 근데 SAT는 true랑 false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A, B, C, D를 보고 A라는 말이 있는지 막 열심히 찾아보고 B라는 말이 막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C나 D라는 말이 있는지 막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통 SAT의 그 answer choice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문제가 있고 A, B, C, D가 있다 하면은 하나는 false statement를 줘요. 사실 2개만 줘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나머지 2개는 true statement를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false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 근데 true statement 2개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like I'm never confused by all of the answer choices. I'm always stuck between two. 항상 2개 가운데서 나는 헷갈린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별로 자랑할 거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SAT라는 시험 자체가 2개에서 헷갈리게끔 디자인된 시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사이에서 어떻게 골라내야 되느냐? SAT를 ABCD 보면서 true and false 퀴즈 풀듯이 풀면 안 되시고요. 볼게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요 패러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familiar 할 거예요. 이거 그 College Board의 Official Test Practice 1의 first passage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해설도 많고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이제 해설도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문제 해설하는 거 보면은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으세요. SAT 문제를 풀다가 main이나 mainly라는 말이 보여요. 또는 primarily 또는 primary라는 말이 보여요. 또는 summarizes라는 말이 보여요. 또는 문제가 to로 끝나요. 이러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는 문제예요. 제너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를 봤을 때 메인이나 메인리가 들어가요. primary나 primary가 들어가요. summarizes가 들어가요. 또는 to로 끝나요. 이러면은 A, B, C, D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true, false 고르라는 게 아니라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first paragraph에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래요. 근데 first paragraph가 여기서 끝이거든요. 여기서 끝인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잡고 그냥 A, B, C, True, False를 고르려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잘 봐봐요. Akira came directly
breaking all tradition이라고 tradition을 깼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어떤 것 같아? tradition 얘기가 나오니까 culture 얘기 같고, tradition 얘기를 깼다 그랬으니까 tradition을 criticize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was that it? Had he followed form? Had he asked his mother to speak to his father to approach a go-between? 그 부모님한테 뭐 중개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은 더 잘 받아들였을까? 뭔가 suggestion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취의 리액션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ABCD가 지금 다 true statement란 말이에요. ABCD가 they're all in the passage. 패시지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 둘, 세 문장밖에 없는 지문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SAT의 센텐스가 만들어지는 스트럭처를 보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SAT의 기본적인 센텐스 스트럭처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고 계셨던 거예요. 봐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떠리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거가 이제 어떠리 메인 아이디어면 이렇게 그냥 딱 주면은 좋으련만 어떠리 문장을 좀 더 컴플렉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딴 것들을 계속 갖다 붙여요. 뭐를 붙이냐면은 ing를 붙이기도 하고요. pp를 붙이기도 하고요. pp라는 거는 done, spoken 이런 passive한 애들을 말해요. 그리고 conjunction에다가 subject verb를 넣기도 해요. conjunc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if나 because 같은 이런 센텐스와 센텐스를 링킹해주는 애들을 말을 해요. 이런 애들을 이제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문장을 꾸며주는 애들이다. 그래서 modifier이라고도 부르고, 얘네들은 메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subordinate clause라고도 불러요. 얘를 이제 main clause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은 메인 아이디어는 둘 중에 어디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패러그래프를 다시 보세요. 패러그래프 다시 보세요. Akira came directly 하고 뭐가 나와요? ing 찍고 컴마 나오고 있죠. 이거 subordinate clause거든요.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breaking all tradition이 나오고 있는 거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Was that it 보고 had he followed form? Had he asked his mother? 이라고 나오는데 SAT에서 had나 should로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앞에 if가 오밋된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literature 지문이나 founding document 그 old passage들 있죠. 이런 데서 if나 had나 should로 센텐스가 시작하면 앞에 if가 생각된 거거든요. if는 conjunction이래요. 얘도 메인이 될 수 없대요. 그럼 얘를 지워요. insertion 된 부분 다 지워요. 그럼 뭐가 남아요? 얘랑 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골라줬어야 돼요. 자, Akira came directly를 찾아봐요. directly 왔다? 안 보이죠? 그럼 이제 여기로 가야겠네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 noun 위주로, 그 다음에 noun이 없으면은 adjective, 그 다음에 adjective로 이렇게 이제 고르면 돼요. 즉 취해가 receptive, 받아들였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지문인 거죠. 자, 그러면은 받아들이다, receptive의 동의어를 찾아볼까요? 받아들이다? 얘 아니고 reaction이 있네요. 그럼 정답은 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SAT 지문은 이런 식으로 푸셔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A 보고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대조를 하면서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A부터 C까지가 false인가? false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오답이라 부르냐면은 too specific한 오답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too specific한 오답에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거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얘기 일단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reading question은 5가지, 그리고 데이터를 합치면 6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눠진다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고, 보통 이제 여기서 OT 때 이제 드렸던 얘기긴 한데, 여기서 이제 6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한 2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보캐블러리는 7, 8문제가 나오고요.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럴 문제더라도 이 문제 유형이 제너럴한 유형인지 아니면 스페시픽한 유형인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어프로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거를 다 똑같이 그냥 풀고 있었어. 1번부터
52까지 풀면서 그냥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question type을 모르고 내가 SAT 리딩을 정복하겠다라는 거는 it just doesn't make any sense. 근데 우리 general 구별하는 법까지는 배웠다. general은 이제 어떻게 알면 된다고? 문제 어떤 말이 있다고요? mainly, primarily, summarizes 또는 to로 끝난다고요. 이렇게 하나 배웠네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specific rhetoric structure relationship도 보자마자 이거 rhetoric 문제구나. 이거 specific 문제구나. 라고 바로 이제 아는 경지가 돼야 그래야지 이제 SAT 리딩이 정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각각 유형에 뭐가 있는지 이제 OT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고 갈 건데요. 두 가지 문제도 어떤 문제냐면 리딩 문제인데 paragraph의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내용 자체는 다른데 문제 유형이 general인지 아니면 specific인지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봐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항상 blurb을 먼저 읽어요. Can economics be ethical? 자, economics랑 ethical 된지, morally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지문이네요. 자, 일단은 한번, 물론 첫 번째 강의지만 퍼즐을 한번 시키고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풀어보지는 않았더라도 한번 그냥 문제를 이렇게 스킴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세요. 물론 이제 본 강의 들어가서는 You're gonna take the exam before we do the class, right?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like how many of you guys picked A versus B versus C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그 질문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있을 건데 이번은 지금 아니면은 뭐 VOD로 시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풀고 이거를 들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문제부터 보라 그랬어요. 자, mainly primarily summarizes to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문제라고요? 메인 아이디어 고르는 문제라고요. general 문제라고요. 메인 아이디어 고르는 문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라고 하니 이거를 이제 읽어요. These human quirks mean we can never make purely rational decisions. 다시 These human quirks mean we can never make purely rational decisions. Human quirks라는 거는 is like unique characteristics, 그쵸?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human quirks 때문에 우리가 rational한, logical한 결정을 만들 수 없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A를 딱 봐. A를 딱 보니까 human quirks make it difficult to predict people's ethical decisions accurately. 얘랑 얘가 지금 어때? 굉장히 비슷하지. 굉장히 paraphrase가 100%는 아니지만 paraphrase가 돼 있단 말이에요. 메인 아이디 고르라고 했는데 문장 처음에 바로 이런 말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골라. 이걸 고르면 어떻게 돼? 너희는 틀려. 왜? 왜 틀려요?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자, 메인 아이디어를 그래서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패러그래프를 쭉 봤을 때 이거의 스트럭처를 먼저 한번 쭉 훑어봐야 돼요. 이거를 I'm not saying you should read all the passag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t's very inefficient. 패시지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로 inefficient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으란 소리가 아니라 스트럭처를 보라는 소리거든요. 스트럭처를 보면 이거는 어떤 지문의 스트럭처이냐면은 A but B 구조네요. A but B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A but B인데 이거는 다른 수업, 다른 강사들한테 들어도 이 정도는 다 가르쳐줘요. 자, A but B가 나오고 있으면은 메인 아이디어는 어디 나오고 있어요? A 아니면 B예요? B죠. 이 정도는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하면 트랜지션이 됐는데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갔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그 키워드가 뭔지 볼까요? 사이콜로지, 나온을 잡으라 그랬죠? 사이콜로지가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서 휴먼 쿼스가 아니라 사이콜로지가 그 키워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help us understand가 있어요. 그렇죠? help us understand. 이거 뭐예요? help us understand 뭐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뭐 make you comprehend something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센텐스에다가 언더라인을 치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면은 이거 general이에요? specific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런 noun이나 phrases에 underline이나 highlight을 하고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positive예요? negative예요? neutral이에요? ambivalent예요? 그거 말하라는 뜻이에요. neutral은 positive, negative 둘 다 없는 거고요. ambivalent는 positive, negative 둘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help us understand는 뭐예요? positive예요.
이것만 골랐으면 메인 아이디어는 골라진 거야. 키워드는 psychology고 psychology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어디 있어? psychology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지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혹시 그 뒤에 얘가 object이 shift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얘가 irrelevant한지 따져봐야 되는데 ethics랑 economics가 여기다 나와 있는 거니까 irrelevant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맞네요. 이런 식으로 정답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A번은 틀렸어요? A번은 패세지에 아예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요, 패세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왜 정답이 안 되는 거야? A but B라는 오답에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답에는 항상 이름이 있어요. A는 그냥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 얘는 뭐 too specific이라던가 A but B 오답이라던가 positive, negative error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오답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답을 종류를 이제 공부하는 게 이 error types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생기셔야 되냐면은 B는 왜 정답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B. People universally react with disgust when faced with economic injustice. B를 보고 왜 이게 질문이 생기셔야 되냐면은 아까 but B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but B를 다시 가볼까요? But psychology can also help us understand why we react in disgust at economic injustice or accept a moral law as universal. 요게 지금 뭐가 나와 있어? Why we react at disgust at economic injustice. 요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React with disgust when faced with economic injustice. 쌤 아까 전에 but 뒤에 나오면 걔는 메인 아이디어라면서요. 그러면은 B가 왜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죠. B가 왜 정답이 아니에요? B가 왜 정답이 아닌 줄 알려면은 이제 general과 specific 그 theory를 조금 스킬을 배우고 가야지 되거든요. 가볼게요. 이제 요게 이제 general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샘플 강의니까 다 나가진 않을 건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이런 애들이 메인 아이디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A but B 나왔죠? A but B 나왔으니까 그 but 뒤가 메인 아이디어가 된 거거든요. 이런 거고, 딴 거지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세요. 우리는 이제 스페시픽을 봐볼 거예요. 스페시픽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디테일하다는 거야. 디테일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없다?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는 거야. 즉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나왔는데 You see these things, then these are not gonna be the answers. 이해가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examples래요. example이 나오면 걔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요.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이런 애들. 두 번째, citation, quotations래요. What are citations? Citations가 뭐예요? Someone else's opinion, right? It's someone else's opinion and not the author's own idea. So it can never be the author's main idea. 이해 가시나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세 번째는 specific number, time 또는 place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뭐 1200 이런 식으로 specific한 number이 나온다던가 뭐 time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장소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디테일이라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였다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중요 표시를 제가 해놨죠. 이거는 SAT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거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틀려요. 리스트라는 건데 리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A, B, and C, A, B, or C 이런 식으로 and나 or를 이용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나열을 하고 있으면 걔네들은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이거를 봐봐요. I like pizza, pasta, and spaghetti 라고 어떨이 말하고 있어요. pizza A, B, and C 나열을 하고 있죠 지금 A, B, and C. 자 나열하고 있고 이거를 하나로 summarize 해보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보래요. 그럼 그냥 I like pizza 라고 리스트에 있던 하나만 가지고 될 거야. 이거 메인 아이디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왜? 피자만 있고 그럼 파스타랑 스파게티는 어디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하나만 가지고 온 거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잘 틀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에서 굳이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네를 generalize를 해줘야지 돼요. generalize라는 거는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I like pizza, pasta, and spaghetti 이거를 피자, 파스타, 스파게티를 하나로 generalize를 해야 돼. 지금 난 못하겠다? 괜찮아요. 이거 이제 쌤 수업 들으면서 엄청나게 practice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피자, 파스타, 스파게티를 하나로 generalize 하면 뭐가 될까요? I like
뭐 Italian foo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애가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데 이런 게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SAT 문제 A번 이게 SAT 그 메인 아이디어 찾는 문제였다고 치고 얘가 A번 얘가 B번 나오고 메인 아이디어 골라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고르고 있어? A 같은 거 고르고 있어. 왜? A가 패세지에 나오고 있거든. 피자 난 분명히 패세지에서 봤던 거야 라고 얘를 골라. 이탈리안 푸드는 어디 봐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이런 거를 고르고 이런 걸 골랐으니까 틀리고 있던 거예요. 이런 B 같은 거를 골랐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 그럼 이제 B가 왜 정답이 안 되는지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B가 왜 정답이 안 돼요? 봐봐요. But psychology can also help us understand. 주고 시작할까요? Why we react and discuss at economic injustice 하고 이제 뭐가 보여야 돼? or이 보여야 돼. or이 보여야 돼요. or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A or B, A and B list라고요. or하고 except라고 verb이 나왔으니까 앞에서도 지금 verb부터가 리스트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스트인 거야. 리스트 항목 하나, item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갖고 오면 얘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B를 봐봐요. 뭐만 가지고 왔어요? 1번, 2번 중에 react and discuss the economic injustice 1번만 가지고 왔잖아. 이런 게 정답이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뭐 오답 유형 이름이 뭐야? One item from a list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온 거. 이런 오답이거든요. 이런 오답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A번은 뭐였다고? A번 B죠. 그쵸? A번 B 오답이고 얘는 리스트예요. D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와 있어. 얘는 그러니까 not mentioned거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근데 A, B 중에서 헷갈린 거야. A를 보면 A가 맞는 것 같고 B를 보면 B가 맞는 것 같고 C를 보면 C가 맞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답 유형을 알아둬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SAT 문제가 나오냐면은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이런 식으로 ABC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ABCD가 있으면은 얘는 하나를 A를 정답이라 치자고요. A를 정답이라 치면은 하나는 too specific한 거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false를 줘. 한두 개만 false를 주고 나머지는 다 true야 일단. true인데 하나는 too specific해. 하나는 뭐 positive, negative error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하나만 가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뭐 overstatement라든가 뭐 subject shift가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답 유형이 또 있는 애를 하나 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지워내고 ABCD에서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안 고민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오답 유형을 미리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오답 에러 타입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그 아무도 안 가르쳐요. 대부분의 SAT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은 4번, 5번만 가지고를 알려줘요. Passage Analysis 법이랑 보켓만 하는데 그나마 Question Type까지 알려주는 강사는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야. 근데 사실 점수는 어디서 올라? 1번, 2번, 3번 특히 2번, 3번 에러 타입이랑 구문을 배우면 애들이 점수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 A법 B라서 얘는 오답이 된다. 리스트라서 오답이 된다라는 걸 한번 배우고 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너희들은 이런 오답에는 안 걸린다고. 그때부터 너희들이 이런 걸 보면은 이거 A법 B 오답이네. 이거 리스트에서 원 아이템만 가지고 왔네. 이런 건 메인 아이디어 안 된댔지. 이건 positive, negative error이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알려주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이런 걸 안 틀린단 말이야. 이렇게 오답 유형을 정리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SAT가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맨날 했던 방법으로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쭉 풀고 답 맞추고 쭉 풀고 답 맞추고 이럴 거면 굳이 왜 비싼 돈 들여서 SAT 학원 다녀요. Answer Explanations는 책 뒤만 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question type이랑 error type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question type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여기 이 문제에서 이제 보여줄게요. 문제를 아까 보면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은 blurbu터 읽으라 그랬죠. 자, 일단 먼저 퍼즈하고 일단 문제를 한번 읽거나 풀고 봐요. 문제를 보면은 blur을 먼저 읽어볼게요. The novel's main character, Virginia, has just found her old cello while unpacking after a move. 뭔가 버지니아랑 어떤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뮤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를 보고
According to the passage, Virginia allows herself to be assigned the violoncello becau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스트럭처를 보라고 했어요. 쭉 스트럭처를 보라고 했는데 딱 쭉 스트럭처를 보면은 아까 나왔던 패러그래프랑 내용은 다르지만 스트럭처는 똑같아. 왜 여기 뭐가 보여요? however 보이죠. 그러면은 A, but, B 아까 나왔던 똑같은 구조거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내 A, but, B 정도는 다른 강사들도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다른 SAT 학원에서도. 근데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배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 but, B가 나오면 B가 중요하다 그랬어. B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 however이 나오니까 여기서 답을 골라야겠다. 이래요? 그럼 여기서 답을 고르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왜? 왜 틀려요? 이 문제는 general main idea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but 뒤로 갔던 이유는 but 뒤가 메인 아이디어를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까 그게 메인 아이디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야. 아무 데서나 but 뒤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은 문제를 보다가 main, mainly, primary, primarily, summarize 또는 to가 들어가면 to로 끝나면은 메인 아이디어 문제라 그랬어. 근데 그런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건 어떤 문제인 거야? 스페시픽한 문제인 거예요. 디테일 문제인 거야. 디테일 문제는 어떻게 알아요? because로 끝났거든요. because는 뭐에 대한 답일까요? 어떤 질문에 대한? because는 why에 대한 답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5W1H라는 애 있죠. why, where, when, who 이런 애들.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되는 애들은 다 디테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디테일 문제에서는 괜히 여기서부터 메인 아이디어로 고르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문제 퀘스천 타입에 따라서 똑같은 스트럭처의 지문일지라도 우리가 푸는 어프로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Completely different, right? 근데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런 거를 안 배웠어. 이런 걸 안 배우니까 그냥 이게 general 문제든 specific 문제든 rhetoric 문제든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푸니까 어쩔 때는 but 뒤로 가서 맞아. 어쩔 땐 틀려. 그러니까 너희들 점수가 정체되고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사실 어설프게 배우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passage analysis skills에 속하거든요. 이런 거는 passage analysis skills만 배우면 점수가 정체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세 개를 해야 돼. question 타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 테일러 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번, 2번, 3번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은 넘버 1 이거 보면은 이건 제너럴 문제. 넘버 2 이거 스페시픽 문제. 넘버 3 레터릭 문제. 넘버 4 이것도 레터릭 문제. 문제 보자마자 문제 유형이 뭔지 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별할 줄 알고 문제 유형마다 어프로치를 다르게 해야 그래야 리딩 점수가 올라가요. 자, 그럼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디테일한 문제라 그랬어. 근데 디테일한 문제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키워드를 뽑아 볼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는 필요 없고요. noun 위주로 아까 고르라 그랬죠. Virginia allows herself to be assigned the violoncello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Virginia는 아까 내 패세지 전체의 주인공이거든. 패세지 전체 주인공이면은 Virginia를 중요하게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지워야 될까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얘를 지워야 돼요. 왜? 이거는 스페시픽 디테일한 문제니까. 이해가셨어요? 왜냐면 버지니아를 가지고 내가 찾으려고 하잖아. 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와. 버지니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에비던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메인 키워드를 지우고 처음 보는 생뚱맞은 애를 내가 스키밍을 해야 답이 에비던스가 골라지거든요. 자, 바이올린첼로 지금 한번 스키밍 해볼래요? 지금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는 답을 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however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답을 고르고 있었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틀리는 거야. 이해 가셨죠? 왜? 이거는 디테일한 문제니까. 이해 가셨죠? 여기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ABC들 그러면은 디테일한 문제니까 다 여기에 맞춰볼 거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however이 일단 나와 있으니까 쟤를 이용은 한번 할 거야.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It was not long, however, before she realized that she had made a good choice. good choice가 뭐예요? 좋은 선택.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good choice 뭐예요? positive예요. 자, 그러면 우리 logically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however를 이용을 하는 건데 자, however는 opposite idea를 이어준 애들이야. however는 opposite idea를 이어준 애들이고 뒤에 좋은 얘기, 이거를 자기가 바이올린첼로를 골랐다는 거에 대해서 positive하게 말하고 있어.
그럼 앞에까지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야 돼? 앞에까지는 이걸 고른 거에 대해서 네게티브하게 말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네게티브, 하열, 파지티브가 되니까. 그럼 정답은 방향이 어때야 돼? 정답은 방향이 여기서 지금 답이 나와야 되니까 네게티브여야 돼. 그러면은 봐볼까? D부터 봐볼게요. The sound it produces has soulful 뭐예요? 소울이 충만하다. positive예요. Its graceful form reminds her of a wild animal. graceful 어때요? grace, positive예요. 얘 일단 지우고 가요. Last instrument remaining in the trailer. 마지막 악기다. 이거는 positive 하지도 negative 하지도 않네요. 딱히. She is reluctant to request an alternative. hesitate 하고 있다. 네게티브 아니에요. 그럼 C랑 D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일단 지우고 시작해야 돼. 얘는 그러면 오답 유형의 이름이 뭐야? positive, negative, error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C, D는 이게 맞나 틀린지 디테일한 문제라 그래가지고 true and false를 맞추고 있지 않아도 돼요. A랑 B에서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SAT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65 minutes면은 절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SAT를 아까 말했지만 true, false 문제 풀듯이 A, B, C, D 다다다다 있는지 없는지 맞춰가면서 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지, 이런 식으로 로직이랑 스킬을 이용하면은 절대 시간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A랑 B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빨리 구별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구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3번 구문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게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I crammed a lot of information into one lecture, so it could feel like a lot. 이게 오늘 이 5가지를 오늘 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overwhelming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세요. 오늘 you don't have to like try and understand every single thing.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구문을 알아야지 이런 디테일 문제에서 일단 accuracy가 생기고 정확하게 풀리고 그 다음에 빨리 그 속도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오늘 이제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이거 얼마든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they are basically a group of words or phrases that are different but pretty much mean the same thing.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은 because나 뭐 lead to, result from 이런 거는 다 말은 다르잖아. 말은 다른데 얘네들은 다 cause and effect의 의미를 가진 애들이야. only, limited, require 이런 애들은 말은 다 다르지만 다 limiting phrases 한정해주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다 similarity를 말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SAT에. similarity and differences, compare and contrast, cause and effect, limiting, 그리고 conditional phrases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구문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외우라고 할 건데 there are not many things that I ask my students to memorize by heart. 그러니까 외우라고 말하는 게 선생님들 별로 많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뭐 positive, negative error이라든가 list error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외우라고 안 해요. 외우라고 안 해. 왜? 한번 걔네들이 이해하면은 잘 안 틀리거든. 근데 이런 구문은 너희들이 외워야 돼. 한번 외워둬야 이제 바로바로 답이 골라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question이나 answer choice에 cause and effect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passage에도 걔가 나와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question이나 answer choice에 limiting phrase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passage에도 limiting phrase가 나와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passage에 question이나 그 answer choice에 comparison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passage에도 comparison이 있어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오답 유형을 보다 보면 비교급은 comparison끼리 가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because라고 cause and effect가 나왔잖아. 그럼 지문에서도 cause and effect 구문이 보이면은 걔를 딱 바로 골라야 돼. 그 부분에 정답이 있을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는 because는 cause and effect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 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ecause나 due to 같은 경우는 앞에가 effect가 나오고 뒤에가 cause가 나와요. lead to나 result는 앞에가 cause가 나오고 뒤에가 effect가 나와. 뭐 이런 룰이 있어요. 똑같은 그 verb의 preposition만 달라졌는데 result from은 또 여기 앞에가 effect가 나오고 여기 cause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because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cause고 앞에가 effect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문에서 cause를 찾으면 되거든. cause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거를 굳이 왜 외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A, B를 가지고 이게 맞았나 틀렸나 하나하나 따져보고 막 찾고 있을 거거든. 그러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이게 cause and effect라는 걸 골랐어. 그럼 여기서도 cause and effect가 나와야지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니까. cause and effect 어디 있어요? 잘 찾아봐요 지금 빨리. 스키밍.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자, 여기 to 보이죠? to 이렇게 있네요. 그럼 뭐야? 정답은 여기서 나와야 돼. 더 자세하게 가보면은 so that이랑 to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so 앞이나 so 뒤에 cause가 나오고 that 뒤에 effect가 나오고요. to는 to 뒤에 cause가 나오고 두 번째 to 뒤에 effect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cause를 찾는 문제야. 그러면은 답은 어디 있어? to 다음에 여기 cause가 나오고 두 번째 to 뒤에 다음에 effect가 나온다니까? 그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돼요? 바로 골라져요. 이런 식으로. intimidated 뭐예요? 뭐 scared 뭐 이렇게 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intimidated 뭐예요? negative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positive, however positive이기 때문에 앞에 negative일 거라는 생각이 맞았네요. 그렇죠? A, B 중에 가야 되죠. intimidated를 그 paraphrase 해놓은 거 뭐가 있어요? hesitate 이렇게 바로 정답이 골라지죠. B는 그래서 지워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답 유형을 정리하자면 얘는 positive, negative error인 거고 나는 B를 골랐다. 그러면 이거는 너희 생각인 거야. 쌤, 저는 violin, viola, cello, double basses 다 나오고 이거를 고르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 골라서 남는 게 violoncello를 골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it is the last instrument remaining을 골랐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죠. 패세지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얘는 not mentioned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문을 굳이 외우는 이유는 뭐야? 어디서 답이 나올지가 바로 보이거든. 이렇게 바로 나오는 애를 디테일 문제라 그러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directly 나오지 않는 지문을 보고 cause and effect가 지문에 나왔는데 question에 나왔는데 지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를 보고 이제 infer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infer 문제는 푸는 방법이 약간 달라져요. 이해 가셨죠? 자, 리딩에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그 퍼즐 시키고 지금 한번 풀어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거부터 보라 그랬죠? 근데 아까랑 똑같은 패세지거든요. 버지니아랑 나오는 그 지문이고 문제를 그 다음에 읽으라 그랬어요. 자, 문제 보면은 primary랑 to가 보여요. 그럼 이거 어떤 문제예요? 이제 알아야 돼. mainly, primarily, summarizes to가 있으면은 얘는 general 문제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word choice 문제랑 그 rhetorical purpose 문제라 사실 rhetoric 문제에 더 가까운데 아무튼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를 한번 쭉 훑으라 그랬어요. 구조를 훑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은 당장 안 보여도 돼.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이거를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네게티브로 시작해서 오케이, 여기서 포지티브로 트랜지션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선생님, 저는 이걸 지금 못 찾겠어요. 안 보였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지 되는데 쌤은 일단 이걸 보자마자 B랑 C를 지우고 시작할 거거든요. 왜 쌤이 B랑 C를 지우고 시작할까요? 왜 쌤이 B랑 C를 지우고 시작할까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를 내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내용적으로 because Virginia is not really reacting to Beatles songs. Like Virginia is not really reminiscing about the theater troupe.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랬냐면은 항상 그 error 타입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내용적으로 내가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SAT 선생님들이 내용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런 그 패세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준다고. 급기야 이거를 막 하나하나씩 해석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Are you gonna like get the same exact passage on the SAT? 이런 똑같은 지문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바뀔 거야. 리라 더브가 쓴 걸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 뭐 해밍웨이가 쓴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이언스 저널에 있는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어떨이 달라지잖아요. 어떨이 달라지면 어떨이 글을 풀어가는 스타일도 바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놀면은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야. 대부분 SAT 선생님들이 여기서 많이 놀죠. 여기서 놀지 않고 뭐는 어떨이 항상 똑같아요. 뭐는 어떨이 항상 똑같아? 얘는 어떨이 항상 똑같아. 얘는 어떨이 항상 누군데? 컬리지 볼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를 만드는 방식,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 매번 시험에서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놀면 안 되고 여기서 놀고 있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SAT 점수가 빠르게 향상하고 잘하는 애들은 여기에서 패턴을 찾고 있지 않고 여기서 패턴을 찾고 있어요. 물론 패스지 분석도 중요하긴 하죠.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점수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BC가 지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BC는 왜 내가 지우고 시작했을까요? 왜냐면 봐봐요. B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Beatles 얘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위주로 고르면 Virginia, Memory, Theater 이렇게 골라지잖아. Theater Troupe 이런 얘기 어디 나와 있냐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패스지에 나와 있는데 왜 메인 아이디어가 안 돼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뭘로 이어져 있어? 뭘로 이어져 있어요? 이제 보여야 돼. 뭘로 이어져 있어? AND로 이어져 있잖아.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이거 분명히 SAT에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잖아. A, B, and C or A, B, and C or A, B, or C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에서 하나만 가지고 와. Theater 하나만 가지고 와. Beatles 하나만 가지고 와. 이러면 메인 아이디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나왔던 건 똑같은 오답이잖아요. One item from a list, one item from a list.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 똑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D는 그럼 이제 D랑 A가 나왔지? D랑 A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D랑 A가 남았으면 이 문제는 거저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A에서 보면은 emphasize the quality Virginia associates with powerful music. powerful 뭐예요? strong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powerful positive예요. highlight the regret Virginia feels about ending her musical study. regret 뭐예요? 뭐 feeling bad about the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regret 뭐예요? negative예요. 그럼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만 고르면 정답은 풀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네게티브에서 파지티브로 중간에 트랜지션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made you forget 부분은 아까 파지티브에 있는 부분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는 버지니아가 노래도 이제 끝냈고 그 다음에 so that wasn't real music 이러면서 나쁘게 말했는데 그럼 real music이라는 게 뭔데? Is music so good that it made you forget 이라고 파지티브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아직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네게티브에서 파지티브로 트랜지션이 됐다면은 네게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로 가야 최종적인 메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럼 D는 오답의 이름이 뭐예요? 파지티브 네게티브 에러이에요. 그러면은 봐봐. 패러그래프는 바뀌었어. 패세지는 바뀌었어. 근데 뭐는 똑같아? 문제 유형을 만들어내는 워딩은 똑같아.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SAT 점수가 잘 안 올라갔던 이유를 알겠죠? 왜? 이거를 너희들은 지금까지 요것만 분석하고 있었거든. 요거는 바뀔 거거든. 요거는 어떤 시험장에 가도 안 바뀌어요. 정해져 있어요. 오답 유형은. 오답 유형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리딩은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요. 13개 플러스라고 할게요. 라이팅은 이제 에디트 문제에서만 오답 유형을 찾을 건데 7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타가 있어. 기타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타 아닌 거에서 그러니까 이 13개 7개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기타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거나 이거에 비하면 아니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이 only one item from a list 이거 배운 거잖아. 이거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에서만 오답으로 나와. 디테일에서는 이게 굳이 오답이 아니야. 자, 아무튼 요거를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3개나 되는 거? 뭐가 많아요? 우리 오늘 벌써 오늘 한 거 봐볼까? too specific 아까 했죠, 그쵸? 또 뭐 있어요? 이거 only one item from list 했죠. positive, negative error 했죠. 그리고 not mention, not true 아예 그 false인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찾고 있어요. 굳이 안 해도. 그럼 벌써 몇 개 한 거야? 벌써 4개 한 거예요. 벌써 4개 한 거야. 우리 오늘 first class도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랑 한 달, 두 달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런 거 완전 마스터 할 수 있어요. You'll be able to tell them off the top of your head. 완전히 그냥 술술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거든. 그럼 나중에는 어떤 경지가 나냐면은 이런 딱 문제만 봐도 이런 오답 유형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이거는 풀 거 아니에요. 풀지 않고 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요거 읽은 다음에 아, 너 메인 아이디어구나 라고 찾고 난 다음에 G 보자. 구조 찾을 때 파지티브로 시작해서 파지티브로 표현 딱히 트랜지션 없고 근데 다 파지티브네. 다 파지티브 그쵸? 파지티브 다 파지티브면 파지티브 네기름 일단 못 쓰고 그러면 subject object shift를 그 다음은 따져봐야 돼. subject object shift를 따져보면 바이오닉 리프가 좋은 거야? 바로 봐봐. 바이오닉 리프가 좋은 거에서 사람으로 바꿔놨어? 사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 subject shift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subject shift고 improvement는 변화의 동사야. change야. change는 change끼리 가야 돼. 좋다라는 거랑 좋아졌다는 다른 거야. 좋다라는 거랑 좋다는 원래 좋은 거고 좋아졌다는 거는 안 좋았다 좋아졌다라는 거거든. 그럼 변화는 변화끼리 가야 한다. change 오답이고 이거는 A, D 중에서 이제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A, D 고르면 되는데 innovative potential은 여기 나와 있고 sophistication, intricate은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은 여기는 바이오닉 리프가 아니라 라이프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러면은 얘도 subject shift가 돼서 너 D.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퍼즐 푸는 거예요? 이런 느낌 들죠? 근데 SAT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시간도 빨리 풀고 애큐레이트하게 풀 수 있어요. 쌤, 근데 저는 약간 좀 뭐 영어가 좀 안 돼서 또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런 방법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야. 니네가 기존적인 풀던 방법으로 A 맞춰보고 B 맞춰보고 C 맞춰보고 D 맞춰보고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내용이 좀만 이해가 안 가도 그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 예를 들어서 advantage라는 말을 보고 positive, negative 구별은 할 수 있죠. improvement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그냥 positive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변화한다, 발전이니까 좋아졌다라는 change라는 정도는 구별되지. 이 정도만 구별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이걸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오답 유형과 퀘스천 타입을 배우고 나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따따따따딱 이런 보고 너 positive, negative, error, 너 too specific, 너 subject shift, 네가 정답이네.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쉬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쉽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오답 유형도 공부해야 되고 퀘스천 타입도 공부를 해야 되고 구문도 외워야 되는 시험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도 안 배우고 맨날 그냥 1번 풀고 답 맞추고 2번 풀고 답 맞추고 이렇게 배우고 있었으니 정답이 성적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업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아요. 나는 딴 학원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너무 쉬웠던 거야, SAT가. 왜냐면 1번 그냥 풀고 답 맞추고 2번 풀고 답 맞추고 이러고 갔거든. 근데 그렇게 쉽게 공부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공부를 쉽게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엄청 어려워. 왜? 쌤도 충분히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쌤도 충분히 그냥 이거는 1번 답은 요거고요. 이유는 이거예요. 2번 답은 이거고 이유는 이거.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like when you're listening to the lecture you understand, right?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끄덕끄덕 거려.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 전혀 못 보던 지문이 있는데 그럼 back to square zero인 거야. 전혀 안 풀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요거는 안 바뀐다 그랬어. 너희들이 문제 유형을 파악해. 오답 유형을 파악해. 구문을 파악해.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험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쌤이 늘 하는 말이 If you study hard, the exam's gonna be easy. If you study easy, the exam's gonna be hard. You know what I mean?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리딩은 마무리를 할게요. 리딩이 이제 뒤에 그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몇 개 더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 1강이다 보니까 다 풀 시간은 없고요. 이제 라이팅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거 파즐 네게티브도 짚고 넘어가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뉴트럴은 남기라 그랬잖아. 왜냐면 오늘은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본강에서 설명할게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잘 안 틀려 애들이.
자, 아무튼 저희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사실 쌤이 생각했던 것 시간보다 많이 초과가 돼서 라이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라이팅은 금방 끝날 거예요. 잠시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자, 라이팅은요, 여러분들이 라이팅 나가볼게요. 라이팅은 여러분들이 문법 시험이다라고, 그래머 시험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라이팅이 44문제가 나오거든요. 43문제가 나오는데 문법 문제, 그러니까 Standard English Conventions가 문제, 컬리지 보드는 grammar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공식적으로 컬리지 보드가 준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Standard English Conventions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결국 grammar 문제라는 거고, 우리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 문제가 expression of ideas가 컨텍스트 문제예요. 컬리지 보드는 사실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원래 저도 이 단어를 썼다가 애들이 딴 데서 그냥 grammar, 컨텍스트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길래 그냥 그렇게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grammar 44문제 중에 grammar 문제가 20문제가 나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이거는 컬리지 보드가 이만큼 내겠다고 딱 정해놓은 거야. 약속을 한 거야. expression of ideas 문제가 23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SAT 라이팅은 문법 문제, 문법 시험인가요? 아니요. 컨텍스트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문법도 중요하죠. 문법도 나갈 거예요. 문법도 나갈 건데 문법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OT 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가볍게 정리하고 갈 거예요. SAT 시험에 나오는 그 grammar 문제가 7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이 7가지 유형밖에 없고, 물론 그 안에 서브 유형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OT 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제 불만은 그 SAT 강사들이 쓸데없는 SAT 그래머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특히 modifier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지도 않는 having pp라든가, 특히 이제 punctuation은 난리도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grammar는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리하고 넘어가고 컨텍스트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둘 거야. 컨텍스트 문제 포커스를 둘 건데,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컨텍스트 문제가 23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대부분의 SAT 라이팅 수업이 거의 80% grammar 얘기만 하다가 끝나. 막상 근데 이 expression of ideas 문제는 이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좀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긴 하네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expression of ideas 문제가 이제 크게 굵직한 게 두 부류인데, 에디트 문제가 있고요. 에디트 문제는 이제 약간 리딩 같이 A, B, C, D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하니 물어보는 라이팅 문제 있잖아요. 그게 에디트 문제고, 나머지가 이제 트랜지션 문제, 시퀀스 문제, 그리고 add, delete 문제, 이거를 묶어서 볼 거예요. 트랜지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however이 들어갈 거니, therefore이 들어갈 거니 그런 거 있죠. 시퀀스 문제는 문장을 주고 이거를 엿다 끌 거니, 엿다 낄 거니, 엿다 낄 거니 묻는 거 있죠. add, delete 문제는 문장을 주고 이 문장 여기에 add를 할 거니, 또는 should the sentence be deleted or kept?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이거가 이제 5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 많게는 7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에디트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요. 7문제에서 많게는 12문제까지 나오는데, 요 5문제 같은 경우는 스킬을 배우잖아요. 스킬을 배우면은 100%다 맞을 수 있어요. 90%도 아니야. 90%도 아니고 100%다 맞을 수 있어요. 얘네들 스킬을 배우면. 에디트 유형은 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리딩이랑 비슷한 에러 타입을 너희가 알아야 돼. 에러 타입을 알면은 에디트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거를 theory를 배우면은 다 100% 맞출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theory를 안 알려줘요. 이걸 theory를 안 알려주니까 writing에서 많이 너희들이 틀리는 거야. 이제 봐볼게요. 사실 grammar 문제를 몇 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나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컨텍스트 문제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단어 문제를 먼저 봐볼까? 단어 문제 하나 봐보고 컨텍스트 문제 봐볼게요. 자, SAT 단어, 라이팅 단어인데 너희들이 단어를 지금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보캐뷸러리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뜻을 외우고 있어요. 그쵸? increase, 증가하다, enlarge, 늘리다, 이런 식으로. 근데 ABCD 지금 다 봐봐. ABCD를 보고 나는 이 단어는 뜻을 모른다라는 거 지금 체크해봐요. 체크 쭉 해봐요. 자, 그리고 나는 이 단어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생전 그냥 처음 보는 단어다. 이런 거 체크해봐요. 몇 개나 돼요? 거의 없을 거예요. SAT 라이팅에서는 너희들이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리고 있지 않거든? 그때 너희들은 계속 단어 뜻만 외우고 있어. 단어 뜻 대부분 다 아는 걸 거예요. 아는 건데 뜻만 다 알지 문제로 가면 또 틀려.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단어를 뜻을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에서 나오는 7문제에서 8문제 단어는 뜻을 외워야 이제 컨텍스트 상의 뜻을 알아야 푸는 거라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라이팅에서 나오는 두세 문제 복해 문제는 뜻만 외우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러니까 굳이 목표 점수가 크게 높지 않아서 저는 이것만 맞을래요 라고 하면 뜻만 외워도 되는데 나는 거의 다 모든 문제를 맞아야 돼요 쌤. 난 정말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라고 하면은 뜻만 외우고 있으면 이 실력이 안 는다니까요. 그러면은 라이팅 보캡을 다 맞으려면 어떻게 뭐를 외워야 되냐면은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가 뭐랑 잘 쓰이는지 컨비네이션이랑 그 단어의 pair 같이 쓰는 짝을 외워야지 돼요. 짝을. 무슨 말이냐면은 increase는 앞으로 writing에서는 증가하다가 아니에요. reading에서는 증가하다지. increase는 증가하다가 아니라 increase는 number, level, 그리고 양, quantity에서만 쓰일 수 있는 애야. enlarge는 뭐냐면은 사이즈에서만 쓰일 수 있는 애야. 뒤에 사이즈가 나와. advance는 두 가지가 있는데 technology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어떤 political cause라는 건 여기서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political movement 이런 걸 말해요. 이런 cause나 자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가 나와야 돼. 이런 거가 나오면 뒤에 이게 의미가 support의 의미로 바뀌어요. elaborate 같은 경우는 사물이랑 절대 못 쓰여. 그러니까 you can never say elaborate a chair 이렇게 못 쓰이는 거야. 얘네는 뒤에 어떤 아이디어나 말이나 오피니언이랑만 쓰일 수 있어. 자, 그러고 나서 보자고. 그러니까 무조건 number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number이 있는 거가 나와야 increase가 정답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salary 이런 거. salary는 수나 양이 있나요? 있죠. salary 같은 경우는 뭐 6,000 또는 뭐 $60,000을 내가 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70,000을 벌고 있을 수도 있고 number이 있잖아요. 이렇게 number이 있는 거는 그래서 increase my salary increase가 가능한 거지. 근데 salary는 사이즈가 아니거든. my salary enlarged라고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봐봐요. 뒤에 뭐가 나와? cause가 나와. 그럼 정답은 뭐야? 요건 거야.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왜? political cause에는 number가 없잖아요. 사이즈가 없잖아요.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게 400개 정도가 돼요. 선생님 400개나 외워야 돼요? 400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리딩 단어 외울 때는 학원에서 하루에 막 100개씩 놓고 시험 보고 그러잖아. 막상 그 뜻만 외워가지고 라이팅 문제 풀지도 못하는데 쓸데없이 그거 100개씩 쓸데없진 않죠. 리딩에서 도움 되니까. 근데 라이팅에서 도움 안 되는 거 100개씩 외우고 있는데 SAT 시험 통틀어서 400개 이거를 못 외워요? 벌써 4개 했는데 그러니까 못 외우지 않아요. 충분히 내가 라이팅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 외우고 가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캐블러리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문제를 가볼 건데 컨텍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스킬만 배우면은 100%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오늘 제가 스킬을 다 알려주지는 못하고요. 그냥 오늘은 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것만 좀 보여줄게요. 자, 이런 이제 문제를 트랜지션 문제네, 그렇죠? 트랜지션 문제고, 그러니까 likewise부터 봐볼게. likewise는 앞에가 specific한 게 첫 번째 게 나오고 뒤에도 specific한 거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토픽이 바뀌어야 돼. 즉 앞에서 뭔가 애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는 오렌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토픽이 바뀌어야지만 쓸 수 있어. For instance는 앞에 general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specific한 게 나와. In the first place는 오답이야. 왜냐면 first가 나오려면 뒤에 second, third가 나와야 돼. Furthermore는 앞에 specific한 게 나오고 얘도 뒤에 specific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likewise랑 같느냐? 아니에요. 얘는 토픽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 Furthermore 같은 경우는 토픽이 똑같아. 즉 앞에 애플이 나왔으면 뒤에도 애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트랜지션은 니네가
그냥 just because it sounds right 아무데나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언제 쓰이는지가 정해져 있어. 근데 이런 거를 너희가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봐볼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앞부분 앞문장 뒷문장만 보면 되는데 앞문장 뒷문장만 보면 돼요. 자, 앞문장 주어가 subject이 뭐야? instrument. 자, 이거 일단은 막 트럼펫 나오고 뮤직에 관련된 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instrument는 뭐겠어? 악기. 그리고 나서 뒤에 technician 나오고요. 이런 게 subject이고 transition 뒤에 subject은 뭐예요? trumpet. 오케이. 그러면은 자, 지금 그러니까 general, specific 뭔지 알죠? general은 포괄적이다라는 거고 specific은 특정하다라는 거잖아. 지금 관계가 어떻게 오고 있어? 자, musical instrument, 악기라는 거 헷갈리면은 draw a circle. Like when in doubt, draw a circle.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가 뭐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많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 트럼펫은 어디에 속해요? 많은 악기 중에 하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general에서 specific으로 간 거지. 그러면은 정답이 B라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너희들은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쌤, 저는 likewise를 여기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likewise,랑 similarly랑 같거든요. 사실 similarly가 나왔으면 더 헷갈렸을 거야. 쌤, 저는 likewise나 similarly를 여기 넣고 싶어요. 왜냐면 앞에도 뭔가 instrument가 not performing to a musician's standards, like not performing well, right? 여기서도 뭔가 악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서도 a trumpet might not be functioning properly. 여기서도 뭔가 악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얘기가 나와. 앞뒤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similarly를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돼? similarly나 likewise는 언제 쓸 수 있대? 뒤에가 specific 관계가 나오면은 앞에도 똑같이 specific 해야 된다고요. 즉 나는 likewise를 쓰고 싶었어. likewise를 쓰고 싶고 뒤에 trumpet이 나와. trumpet이 나오는데 앞에서 나는 likewise나 similarly를 쓰고 싶었어. 쓰고 싶어? 그러면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 musical instrument가 나오면 돼요? 안 되죠. musical instrument는 trumpet에 비해 더 general 하잖아. 똑같이 스페시픽한 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트럼펫이랑 뭐 똑같이 스페시픽한 뭐 기타라든가 아니면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likewise를 쓸 수 있다고. 나는 furthermore를 쓰고 싶어. furthermore는 잘 안 헷갈렸겠지. 근데 furthermore이랑 뭐랑 같냐면은 additionally,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also가 다 같거든요. also 나왔으면 너네 아마 D랑 헷갈렸을걸? 근데 나는 also를 쓰고 싶네? 그럼 앞에 trumpet이 나와. 그럼 trumpet이 나오고 앞에 furthermore이나 also를 쓰고 싶어. 그럼 앞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instrument가 나오면 돼? 아니, furthermore는 앞뒤가 토픽이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앞에 trumpet이 나왔으면 뒤에 trumpet이 나왔으면 얘는 앞에도 trumpet이 나와야 돼. 그래서 trumpet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뒤에서 a trumpet might not be functioning properly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은 앞에서도 trumpet이라고 토픽은 그대로 가되 뭐 trumpet breaks down easily 이런 식으로 trumpet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trumpet breaks down easily and also a trumpet might not be functioning properly 이렇게 이어가야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넣고 싶은 대로 막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룰이 정해져 있거든.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돼요? 많지 않아요. 9종류밖에 없어. 9종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룹이잖아.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그리고 이렇게 하면 9종류밖에 안 나와. SDS 물어보는 게 이거를 다 정리를 하잖아. 이런 문제는 바로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풀고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 It just sounds right to me. 이렇게 말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네가 SAT를 원하는 성적이 이미 나오고 있어. 그러면 감으로 풀어요. 근데 지금 you're not getting the score that you would like, right? 그래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감이 지금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원하는 점수까지 아직 도달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킬과 스트래티지를 이용하는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바꿔 나가야지 돼. 두 번째 쓰는 방법은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는 거야. 인서트 해보는 거야. 얘를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봐보고 얘를 넣는지 말이 되는지 봐보고 얘를 넣어보고 이거는 요런 이유 때문에 logically 안 맞아요. 대부분의 SAT 선생님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대입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풀려요. 이걸 대입해봤더니 제일 말이 되네 라고 답은 골라져. 답이 골라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다 4개
놓고 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SAT 라이팅 문제가 44문제를 너희가 35분에 풀어야 되는데 1분 좀 안 되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그 에디트 문제 가면은 한 문제당 1.5분에서 2분까지도 걸리거든? 그리고 이 문제가 7문제에서 많게는 12문제까지도 나와. 그렇다라는 건 어떤 거야? 너희가 그래머 문제나 다른 이런 트랜지션 문제에서 거의 몇 초 만에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ABC들을 다 넣어가면서 대입하면서 풀고 있어. 그러면은 답은 골라지겠지. 왜? 이거 7번 문제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저는 풀었는데요. 넣어서 대입해서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그래서 풀렸는데 이렇게 33번까지 문제까지 가니까 이미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어. 그럼 마지막 지문에 11문제는 너희들 다 찍고 나올 거잖아. 찍고 나오거나 그래머 문제만 성급히 풀고 컨텍스트 문제는 다 찍고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 대입하면서 풀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하고 감으로 풀면 시간은 안 부족하겠지. 그냥 쭈르륵 읽고 you just pick whatever sounded the most correct to you. 그렇게 따지면 점수가 정체가 돼요. Your score will be stagnant and rather than improve. 그래가지고 그렇게 풀면 둘 다 틀린 방법이고 오늘 배웠던 스킬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바로 풀려. 문제들은 바로 풀려. 문제 하나만 더 봐볼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트랜지션 문제인데 자, consequently는 언제 쓰이냐면은 consequently는 therefore, does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as a result 이런 애들은 언제 쓰이냐면은 스페시픽한 거에서 general로 가거나 결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뒤에 general이 나와. 아니면 앞에 problem이 나오고 뒤에 solution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있는 일이 나중에 일어날 때 이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consequently예요. however는 언제 쓸 수 있냐면은 앞뒤가 반대일 때 앞에가 increase면 뒤에가 decrease 앞에가 positive면 뒤에도 negative일 때 nonetheless도 반대인데 그럼 nonetheless랑 however이랑 같느냐? 아니에요. I have a lot to say about this. 그 however이랑 nevertheless를 같다고 가르친 SAT 강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SAT 기출문제로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꼭 물어보고요. 사실 기출문제를 떠나서도 SAT 그 Official Practice Test 있잖아. Official Practice Test 2번에 보면은 거기에 see other 지문에서 however이랑 nevertheless가 보기로 나왔는데 however이 정답이 된 애가 나왔거든. however랑 nevertheless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니까 어떤 강사는 학생이 말하기 이렇게 가르쳤대. 자, however이랑 nevertheless에 고민이 되면 무조건 however로 골라라.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however이랑 nonetheless로 나왔을 때는 풀 수 있어. 근데 nevertheless랑 만약에 conversely가 나오잖아? 둘 다 이것도 반대되는 내용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conversely가 정답이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또 틀린다고. 구별을 못한다고. 이런 문제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nonetheless는요. 둘 다 반대인데 얘네들은 토픽이 같아. 그러니까 앞에가 애플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뒤에도 애플을 얘기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근데 conversely,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이런 애들은 얘네들도 반대인 거는 똑같아. 반대인 건 똑같은데 앞에 토픽이 바뀌어야 돼. 앞에 애플 얘기하고 있으면 뒤에는 orange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토픽이 반대되는 유무로 골라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죠? 괜찮아요. 왜? 우리 아직 트랜지션 안 배웠으니까. 이건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트랜지션 배울 때 나갈 거예요. 자, 아무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죠. 그럼 however는 뭐예요? however는 토픽이 바뀌어도 괜찮고 안 바뀌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however이 그러니까 정답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고민되면 however를 갈라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 거죠. however는 토픽 바뀔 때랑 안 바뀔 때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자, admittedly는 원래는 오답으로 잘 나왔는데 요즘 가끔 나와요. admittedly랑 of course 얘네들은 언제 쓰이냐면은 positive로 나왔다가 negative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positive로 돌아와요. 이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negative였다가 positive로 바뀌어요. 그렇다가 다시 negative로 바뀌어요. 이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 문제를 보면은
New York grew far larger. 뉴욕이 다른 시티보다 많이 컸다라고 뉴욕이 더 크다고 말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as cities in other regions began to grow much more rapidly라고 여기서는 다른 시티들이 더 커졌대. 앞뒤 지금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반대죠? 그러니까 A는 안 된다는 거죠. A는 안 되고 B, C 중에서 그럼 뭐를 골라야 돼? 고민될 때는 B를 고르면 돼요. 넌덜리스는 왜 안 돼? 넌덜리스는 쓰려면 탑백이 같아야 된다니까? 앞에 New York grew far larger, nevertheless, other cities가 아니라 뉴욕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때 nevertheless가 정답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스킬과 라직을 이용해서 풀면은 SAT 컨텍스트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대입해서 풀고 ABCD 특히 이제 이런 막 add, delete 같은 문제 되게 쉽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delete 되는 경우가 4가지밖에 없어. irrelevant, incorrect, misplaced, 그리고 redundant 이 4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서 4가지를 맞춰보고 아니면 그냥 yes로 가면은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다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고 그냥 A번부터 읽고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B 읽고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랑 풀면은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안 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봐서 알겠지만 SAT 문제를 풀 때 단순히 그냥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생각 없이 풀면 점수가 올라갈 리가 없죠. 올라갈 리가 없고 question 타입을 나누고 error 타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에서는 구문을 추가로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잘 올라가요. 선생님이 제일 괜히 SAT 만점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배우는 애들이 괜히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확실히 신념을 가지고 따라오면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